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긴급 이슈 브리핑 하나 진행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신천지가 집단 거주하는 한마음 아파트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쏟아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더 찾아봤는데요. 이 자료들을 찾아보니 신천지의 침투력에도 소름이 끼치지만 대구시와 근영진 시장의 파렴치함과 책임 회피에 더 화가 납니다. 특히 대구시와 근영진 대구시장은 이 아파트의 집단 발병 사실을 알고 나서 그리고 며칠 전 이 아파트를 코호트 격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나서도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MBC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자 그제야 사실을 밝히면서도 대구의 여느 아파트 한 곳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파렴치함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시민과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와 처벌까지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음 아파트는 일반적인 대구의 여느 아파트와는 다른 상당히 특별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대구시 종합복지회관이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인데요. 대구시 종합복지회관은 그 이름 때문에 대구시가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종합복지관 정도로 착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연히 대구광역시 행정기관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대구시 보건복지국 소속의 정식 조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무원 조직입니다. 당연히 직원들도 공무원들인데요. 종합복지회관 관장은 대구시의 4급 공무원 서기관이고요. 여기에서 한마음 아파트를 운영하는 복지지원과장은 5급 공무원, 즉 사무관입니다. 상당히 직급이 높은 간부급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종합복지회관은 올해 기준으로 41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문제가 되는 한마음 아파트는 대구시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의 혈세가 투입돼 대구시 공무원이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입주자 137명 가운데 94명, 비율로 따지면 68.6%가 신천지 교인으로 판명이 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대구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마음 아파트 운영 현황을 보면 입주 대상은 대구시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35세 이하 미혼 여성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 기간은 2년인데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음 아파트가 85년부터 운영되어 온 낡은 아파트라고는 해도 매우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입주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야 정상일 겁니다. 월 임대료가 적게는 22,000원, 많아야 54,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공짜에 가까운 아파트인 거죠. 그런데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신천지 교도들로 채워졌다면 둘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애초부터 최근 4년간 지원자의 대다수가 신천지 교인이었거나 아니면 대구시가 입주자 선발 과정에서 신천지 교인들에게 특혜를 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우선 최근 4년간 지원자의 대다수가 신천지 교인이었을 가능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죠. 신천지 대구교회가 이 아파트에서부터 반경 2km 이내에 있고 또 가출한 젊은 신천지 여성교인들이 지내기에 좋은 여건이어서 이 신천지 여성교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거주자 비율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기가 쉬울까요? 이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비슷한 시각에 신천지 대구교회에 예배를 보러 갔을 텐데 그런 행태에서 관계자들이 전혀 이상한 점을 못 느꼈을까요? 더구나 MBC의 후속 보도를 보면 한마음 아파트의 한 주민은 입주 신청 때 종합복지회관 담당자가 종교가 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아파트에 입주한 신천지 신자들이 인근에서 상당히 자주 포교 활동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신천지 교인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포교 활동을 벌이는 걸 이 아파트의 관리자들이 몰랐을까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거복지시설이 특정 종교 신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걸 알고도 방조했다면 그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이번에는 대구시가 신천지 교인들에게 특별히 혜택을 줬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마음 아파트는 한꺼번에 공개 모집을 하기보다는 빈집이 생길 때마다 연중 수시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관계 공무원이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입주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천지와 대구시 관계자들의 결탁에 따라 교인들에게 특혜를 줬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라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겠지만요. 설사 전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구시 공무원 조직이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입주 혜택이 대부분이 사이비종교 교도들에게 돌아갔다면 이것부터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사이비종교 신도들에게 복지 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한 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종합복지회관의 잘못된 운영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떤 식이 됐든 권영진 시장은 최종적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더구나 이 아파트에서 13명의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4일부터 9일이 지나서 그리고 대구시가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이 아파트 단지를 코호트 격리 대상으로 분류한 지 3일이 지나서야 권영진 시장은 언론 브리핑 형식으로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MBC의 보도가 나오고 나서 마지못해 해명성 브리핑을 한 겁니다. 이 자체로 직무유기에 가까운 거 아닐까요? 대구시 소유이고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시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어야 하는데 브리핑 중에서도 사과 단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권영진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전혀 달리 신천지에 대해 유약한 대응을 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책임을 회피하려 하면 도대체 신천지를 위한 시장인가 대구 시민을 위한 시장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자체 감사를 실시해 진상을 밝혀야 하지만 저렇게 신천지에 미온적이고 발뺌이 급급한 권영진 시장이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가 제 식구들을 제대로 감사할지 의문입니다.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 좀 나서줘야 하는데요. 이것도 제대로 안 되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검찰은 어떻습니까? 조국 수사에는 정강석화처럼 칼을 빼들고 방역지휘에 정신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재빨리 조사하면서도 어떻게 된 게 신천지 교단과 대구시에 관해서는 한없이 미적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 조직 보위를 위해서 정치적 편파 수사를 일관하고 있으니까 정말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최근 사태가 웅변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쌍욕이 절로 나오지만 방송이니까 꾹 참겠습니다. 오늘 이슈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고요.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